사천의 서편, 내가 죽었던 그 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당문이 팔아버린 독, 사파가 합성한 죽음, 그리고 피로 묶인 동료들. 오늘 나는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니라 독의 주인으로 선다. 서편의 하늘은 낮에도 어둠이 걸려 있었다. 먹구름이 하늘의 절반을 덮고 그 아래로 군사들의 발소리가 천둥처럼 이어졌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들고 먼지가 일면 사람의 눈이 가려졌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봤다. 당위현이었다. 그의 눈은 빛을 좇지 않았다. 빛은 거짓을 감추고 어둠은 진실을 묻는다. 그러나 오늘의 어둠은 묻기보다 드러내고 있었다. 사천의 서편, 광풍평야. 그곳은 한때 그가 죽었던 자리이자 지금은 다시 살아 돌아온 자의 걸음이 시작되는 땅이었다. 보병부대 전열 완성. 기각의 목소리가 먼 들판에 울렸다. 북소리가 이어지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따라왔다. 당위원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다. 소리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죽음을 앞둔 자들의 공포가 섞인 쇠소리, 또 하나는 살고자 하는 자들의 이를 깨무는 마찰음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그 바람 속에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피와 재, 그리고 아주 희미한 독의 향기. 무영독. 그의 입술이 스스로 그 단어를 말했다. 눈앞의 들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다시 그것을 뿌리고 있었다. 공자. 울령이 급히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고 검은 화살촉이 들려 있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평야 바람결 속에서 날아온 화살이에요. 독의 냄새가 납니다. 그는 화살을 받아들었다. 끝이 아주 미세하게 붉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 붉음은 피가 아니라 화골산 계열의 금속 반응이었다. 화골산 그의 다리를 녹였던 바로 그 독. 놈들이 먼저 움직였군. 그가 낮게 말했다. 울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사왕의 첩보에 따르면 이미 사파의 부대가 서쪽 구릉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사천은 전쟁터가 아니야. 독의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지. 그는 손가락으로 화살촉을 문질렀다. 살짝 스치는 순간 손끝에 미세한 열감이 전해졌다. 살을 녹이진 않지만 깊이 들어가면 피를 굳힌다. 이건 단순한 살상용이 아니었다. 피의 순환을 끊는 독이군.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의 뒤에서 도원이 말을 타고 다가왔다. 공자, 무린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편 방어선의 일부가 무너졌답니다. 현사왕의 선봉대가 이미 구대 산맥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구대라면 사천단가의 뒷산이 아닌가? 예, 그곳은 단가의 방어기지 중 하나입니다. 당위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들이 거길 노렸다는 건 당문이 가진 독의 비방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겠지. 바람이 또 한 번 불었다. 이번엔 냄새가 더 진했다. 무영독의 냄새에 새로운 향이 섞여 있었다. 짙은 흙과 쇠, 그리고 은은한 청초의 향. 그는 눈을 들었다. 식골산까지 섞였군. 울령이 놀라서 물었다. 식골산이라면 뼈를 녹이는 독이 아닌가요? 그렇다. 그러나 지금의 향은 완전하지 않아. 이건 합성된 식골산이다. 즉, 누군가가 당문의 독 제조법을 흉내내고 있다는 뜻이지. 그의 이마에 붉은 빛이 비쳤다. 하늘 저편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마치 피가 하늘에 번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빛 속에서 전장 너머의 실루엣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가면을 쓴 자들, 그리고 그들의 중앙에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커다란 검을 어깨에 걸치고 서 있었다. 그의 검에서 피 안의 기운이 흘렀다. 현사왕. 당위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현사왕 사파의 네 왕 중 가장 오래된 자. 그는 독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부대는 당문보다 더 정교한 독살포수를 구사한다. 그가 말한 적이 있다. 독이란 사람의 마음을 재현하는 기술이다. 마음이 썩으면 독이 되고
독이 정화되면 사람을 살린다. 그 문장이 당위원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당문이 만든 독은 죽음을 위한 것이었지. 하지만 내가 만들 독은 진실을 위한 것이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의 바늘통을 열었다. 10개의 바늘 중 단 3개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건 아직 그가 완성하지 못한 비화십침의 3가지 시기였다. 무형, 혈침, 그리고 다음 기혈침. 그는 손끝으로 3번째 바늘을 집어들었다. 바늘의 끝이 햇빛을 받아 붉게 번뜩였다. 울령이 숨을 삼켰다. 지금 그걸 쓰시려는 겁니까? 현사왕의 군세가 서편을 넘기 전에 당문의 독이 무엇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지. 그는 말 끝에 손목을 틀었다. 바늘이 공기를 가르며 떠올랐다. 기류가 일었고 그 바늘이 모래 위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기 자체가 변형되었다. 바람이 흔들리며 눈앞의 공간이 흔들렸다. 현사왕의 전령이 기마를 타고 돌진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깃발이 들려 있었고 그의 목에는 짙은 검은 동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무린맹의 개들이여, 사천의 서편은 이제 사파의 것이다. 그가 외치는 순간 당위원의 손끝에서 바람이 폭발했다. 비화십침 제3식 기혈침.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늘 하나가 전령의 가슴을 뚫었다. 피가 터져나올 줄 알았지만 피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이 굳었다. 심장이 멈춘 게 아니었다. 피가 흐르지 않았다. 기혈이 전부 봉쇄된 것이다. 당위원이 손을 내리자 전령의 몸이 말없이 무너졌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붉은 깃발을 쓸고 갔다. 그 깃발에는 현사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울령이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죽었습니까? 아니. 피가 멈췄을 뿐이야. 그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손끝을 세우며 중얼거렸다. 기혈침은 살인을 위한 무공이 아니다. 증언을 위한 무공이지.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너진 전령이 앞에 다가서서 그의 눈 위에 손을 얹었다. 말해라. 누가 식골산을 합성했지? 전령의 눈이 흰자만 남은 채 떨렸다. 잠시 후 입술이 부르르 떨리며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당문. 울령이 경악했다. 말도 안 됩니다. 식골산은 당가의 핵심 비방인데 그걸 사파에 넘긴 사람이 있다는 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쪽 하늘에서 북이 울렸다. 묵직하고 길고 무겁게 울리는 소리. 전쟁의 신호였다. 당위원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달이 천천히 먹히고 있었다. 피가 하늘을 물들이고 달이 어둠에 삼켜지는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이 독에 잠식되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래, 이제 증거는 피로 남았군. 그가 손을 내리자 붉은 깃발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피의 향기, 바람의 울림,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현사왕이 오기 전에 나는 당문을 먼저 정리해야겠군. 그날 밤 당문 본가의 마당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불씨가 흔들렸고 불씨가 흔들리면 그림자가 춤췄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의 걸음이 느리게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병사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피로 쓰였고 그의 길은 독으로 열렸다. 나는 독의 후예가 아니다. 나는 독의 주인이다. 밤은 길었다. 그 길 위에서 등불은 숨을 죽이고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불어도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의 의지처럼 죽음의 예감조차 녹여내지 못한 채 꺼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당위원은 서문루의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엔 봉인된 붉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붉은 봉투 위에는 매화 모양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매화 당문에서도 상징적인 문양. 그러나 이 인장은 정식 문서의 인장이 아니었다. 매화의 5꽃잎 중 2잎이 찢어져 있었다. 그건 피의 서신을 뜻했다. 당문의 금기 중 하나,
피로만 열 수 있는 서신. 울령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건 누가 보낸 겁니까?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이름은 없었다. 다만 이걸 전달한 자가 말하길 보내온 손이 당문 내부의 손이라 했다. 그럼 이건 내부의 고발서. 고발서라기보다 유언장에 가깝다. 그는 손끝으로 봉투를 뜯었다. 붉은 봉투 안에서는 피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오래된 피가 아니라 바로 어제 흘린 피였다. 서신은 짧았다. 그러나 짧은 문장들은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있었다. 실험은 멈추지 않았다. 당주의 명은 이미 오래전에 서쪽으로 팔렸다. 독의 원료 중 하나, 화골산의 핵심 제제 혈분은 사파의 현사왕에게 전달되었다. 대가로 받은 것은 마음 없는 독의 배양법. 이 거래는 오래된 피의 계약이었다. 증거는 서고 하층, 삼봉비각의 서쪽 벽 안에 묻혀 있다. 울령이 숨을 삼켰다. 화골산의 제재가 사파로. 그녀의 말은 중간에서 끊겼다. 그건 충격이 아니라 믿기 싫은 사실에 대한 침묵이었다. 당위원은 서신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의 눈동자 속엔 어두운 핏빛이 잠시 번졌다. 피의 계약이라 역시 그랬군. 그는 창문 밖의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붉었다. 달빛이 아니라 피가 하늘을 물들인 듯한 색. 그 속에서 작은 기억의 파편이 흩어졌다. 실험은 멈추지 않았다. 그 문장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날 밤 그는 울령과 함께 삼봉비각으로 향했다. 비각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당문의 비문과 독의 제조법, 그리고 역대 당주들의 서약이 새겨진 곳. 그곳은 당문 내에서도 허락된 자만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문 앞에는 이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이 밤에 비각을 찾는다는 건 피의 냄새를 따라온 자뿐이지.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 그 음색에는 묘한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이는 당문의 부당주 당운평이었다. 당운평 당신이 여길 지키고 있었군. 지킨다고 해야 하나, 묶여있다고 해야 하나. 운평은 웃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피로 물든 봉투에 닿았다. 그걸 어디서 구했지? 내게 온 편지다. 누군가 피를 흘리며 보낸 유언이었지. 그걸 읽었나? 읽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러 왔다. 운평의 손이 느릿하게 허공을 그었다. 그의 손끝에서 은은한 푸른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건 당가의 독을 봉인하는 기술이었다. 너도 알고 있겠지. 비각은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다. 이곳은 당문의 죄를 봉인하는 무덤이다. 그의 발끝이 돌바닥을 스쳤다. 바닥이 울렸다. 울림이 벽으로 번지고 벽의 문양들이 서서히 빛났다. 문양의 형태는 삼봉, 즉 벌 3마리의 머리가 맞닿은 문양이었다. 그 문양의 중심에서 붉은 빛이 깜빡였다. 그때 당위원이 앞으로 한 발 나섰다. 비각의 서쪽 벽 안에 뭐가 묻혀 있지? 운평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편지가 말했다. 운평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끝에서 독의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기운이 번졌다. 그걸 찾지 마라. 왜지? 그건 당문의 근본을 뒤흔들 증거다. 그 순간 바닥이 흔들렸다. 벽의 일부가 스스로 갈라지며 붉은 빛을 내뿜었다. 울령이 외쳤다. 공자, 벽이 열립니다. 당위원은 벽 속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벽 안에는 얇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가 몇 장, 그리고 검은 비석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문서를 펼치자 붉은 잉크로 새겨진 글자가 드러났다. 서명자 당녀, 매개자 현사왕, 계약 항목 독 제재 혈분의 일부를 제공, 대가 마음 없는 독의 제조법 전달, 증인 당운평. 울령이 입술을 가렸다. 당녀 그녀였습니까? 당위원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서류를 조용히 접었다.
그녀는 피를 흘린 이유가 있었겠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배신과 연민, 진실과 불신이 한데 얽힌 목소리. 운평은 고개를 숙였다. 그 계약은 오래전의 일이다. 당년은 이미 그 대가를 치렀다. 그녀가 사라졌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군. 그래. 그녀는 스스로를 실험체로 내던졌지. 마음 없는 독을 몸에 주입한 첫 번째 인간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그녀는 이미 죽은 지 오래다. 그러나 그 독은 아직 살아있다. 비각의 천장이 흔들렸다. 위에서 떨어진 먼지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 속에서 피의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다. 울령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비각의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운평이 손을 들었다. 이 문은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이제 그 증거를 지켜야 한다. 지킨다고? 숨긴다는 뜻이겠지. 당위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숨기러 오지 않았다. 밝히러 왔다. 그가 손을 들자 붉은 기운이 손끝에서 번졌다. 비와 십침 제이식 혈침의 기운이 다시 살아났다. 피가 바닥을 타고 흘렀다. 그 피가 문서의 가장자리를 적셨다. 문서 위의 글자들이 붉게 빛났다. 운평이 눈을 크게 떴다. 멈춰라. 그건... 그러나 늦었다. 피는 이미 글자를 삼켰고 글자 속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 문서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다. 독은 죄의 이름으로 시작되어 피의 이름으로 끝난다. 그 순간 비각의 중심부가 폭발하듯 빛났다. 빛 속에서 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흰 장삼, 붉은 머리끈.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위현. 그는 숨을 삼켰다. 당뇨?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피의 안개처럼 흩어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붉은 매화 한 송이. 그 꽃이 그의 손에 떨어졌다. 운평이 무너지는 비각을 뒤로하며 외쳤다. 그건 그녀의 유언이다. 그 꽃을 버리지 마라.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다. 당위원은 붉은 꽃을 움켜쥐었다. 손끝에 피가 배어나왔다. 꽃잎이 서서히 흩어지며 그 중심에서 아주 작고 검은 결정 하나가 떨어졌다. 그건 마음 없는 독의 핵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피의 서한은 그녀의 마지막 서명이었군. 진실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살아남은 자의 피 속에서 잠들 뿐이다. 밤은 소문을 낳는다. 불 꺼진 창호 사이 사람의 입술은 빛보다 먼저 움직이고 움직인 말들은 바람을 타고 기와 위로 올라가 서편 하늘의 어둠에 달라붙는다. 누가 먼저였는가를 누구도 묻지 않는다. 묻는 쪽이 대체로 패자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소문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사파가 식골산을 합성했다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당문이 그 제조법을 건넸다는 이야기. 진실은 하나였을지 모르나 소문은 둘이었다. 둘이 된 진실은 칼보다 빠르게 사람의 목을 스쳐 지나간다. 당위원은 청풍루 뒤편 폐창고의 처마 밑에서 바람을 들었다. 창고 안엔 곡식 대신 말라붙은 종이 냄새가 가득했고 종이의 냄새 밑엔 오래된 먹이 숨을 쉬고 있었다. 먹이 숨 쉬는 곳엔 글이 산다. 글이 사는 곳엔 하오문이 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붉은 매화의 중심에서 얻은 검은 결정을 조심스레 봉의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다. 마음 없는 독당녀가 몸을 던져 남긴 유언의 핵. 그 핵은 소문을 태워 없애고 진실만 남기기 위한 성냥불이 될 것이다. 늦으셨군요, 공자. 그늘에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떨어졌다. 밤에 듣기 좋은 음색, 낮에는 진실과 거리를 두는 검은 장삼에 은실로 새를 수놓은 여인이 한 걸음 나왔다. 눈동자는 물빛이었고 눈꺼풀 아래에는 잠이 아닌 계산이 얇게 깔려 있었다. 하오문의 전달책 혹은 소문을 엮는 직공 사람들은 그녀를 비연이라 불렀다. 소문이 둘로 갈라졌더군. 당위원이 먼저 말을 걸었다.
둘로 갈라진 건 늘 셋을 향해 달립니다. 셋째는 돈이지요. 비연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돈보다 재미가 앞설지 모르지만요. 그녀가 내민 것은 얇은 나무패였다. 패의 가장자리는 불에 그을렸고 중앙에는 벌 문양이 거꾸로 새겨져 있었다. 당문을 부정하는 인장의 뒷면, 하오문이 내부로 파고들 때 쓰는 열쇠. 비연은 패의 끝을 손톱으로 톡 건드리며 말을 이었다. 문장 대행인의 이름을 사흘 안에 가져다 드리죠. 다만 그 전에 공자께서 풀어주셔야 할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광풍평야 유시 삼각. 바람의 기록에 따르면 무영독과 함께 아주 묘한 향이 섞여 있었어요. 흙과 쇠, 그리고 미세한 당향. 비연이 눈썹을 가늘게 치켜 올렸다. 독에 설탕을 넣는 집안은 흔치 않습니다. 당위원의 눈빛이 어둡게 빛났다. 피를 오래 끌어당기려는 의도면 당향을 소량 섞는다. 피는 달 것에 약하다. 사파가 그런 짓을 배웠다면 누군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쳤겠지. 친절은 대가를 요구하죠. 비연은 손바닥을 펼쳤다. 그 위에는 작은 구슬이 한 알 굴러다녔다. 구슬은 흰색, 표면은 설탕처럼 희미하게 반짝였다. 우리 쪽 채집꾼이 서편 구릉에서 주워온 것. 겉은 당, 속은 철, 중심엔 빈 공간. 빈 공간에는 독이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날씨가 변하기 전엔 이 구슬은 터지지 않아요. 서풍이 북서로 틀어 얼어붙는 순간 겉이 갈라지고 독이 숨을 쉽니다. 산공독의 변형. 당위원이 구슬을 들어 올렸다. 혀끝 가까이에 가져가 냄새만 읽었다. 차갑고 미세한 감각이 미간에 맴돌았다. 당문에서 실패했던 방식이다. 설탕은 습기에 약해 장기 보관이 힘들었지. 사파는 그걸 온도로 해결했군. 비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오문은 소문을 팔고 사파는 전장을 사죠. 각자의 장사, 각자의 예술. 그녀는 몸을 기울여 당위원의 눈을 곱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공자, 진짜 소문은 따로 있답니다. 들어보지. 사람들이 말하길 당문의 제일공자가 당위원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병사의 환생이라는군요. 전장에서 녹아 죽은 자가 돌아와 당가의 이름을 빌려 산다. 그래서 그 눈은 밤마다 두 개의 이름을 번갈아 부른다. 하나는 피의 이름, 하나는 사람의 이름. 바람이 기와를 스쳤다. 잠깐 먼 하늘에 별빛이 떨어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당위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한 글자였다. 맞다. 비연은 그 글자를 읽은 듯 입꼬리를 조금 더 올렸다. 소문은 칼이 되죠. 그런데 공자, 칼을 쥔 자가 웃으면 칼끝이 바람을 고릅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까요? 사파? 아니면 당문? 둘 다. 당위원이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칼을 만들려면 모루가 있어야 하지. 모루는 집안에 있고 망치는 바깥에 있다. 먼저 모루를 달군 뒤 망치로 두드린다. 모루 당문. 망치 현사왕. 비연이 박수 한 번을 소리 없이 쳤다. 좋아요. 그럼 오늘 밤의 소문은 제가 고치죠. 제일공자가 모루를 달군다고. 그녀가 뒤돌아선 순간 창고 맞은편 골목 끝에서 짧은 피리 소리가 울렸다. 음은 낮고 길었으며 끝에서 아주 가늘게 떨렸다. 하오문 내부의 호출 부호 그림자 수습. 비연이 눈짓을 보내자 어둠에서 두 명의 소년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하나는 눈빛이 모래처럼 거칠었고 다른 하나는 재처럼 부드러웠다. 이 아이들이 오늘 공자님의 그림자입니다. 비연이 소개했다. 모래하진, 재초운. 둘 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돌아오는 데는 자신 있어요. 하진, 초운. 당위원이 이름을 불렀다. 이름은 짧게 울려 아이들의 등에 붙었다. 구대 산맥 뒤편, 당문의 북창고를 먼저 훑어라. 실험인장에 예비 소인틀이 있다. 테두리가 거칠고 벌 날개가 한 획 덜한 것. 찾으면? 하진이 물었다. 불에 태우지 말고
실로 감아 물에 한번 씻어라. 무게 가루가 번지면 문장 대행인의 손때가 뜬다. 그 손때의 방향을 기억해와라.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초운이 옅게 웃었다. 손때는 거짓말을 못하죠. 저희가 데려오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사라지자 비연이 낮게 더했다. 사파 쪽으로는 제가 보낼게요. 북서풍이 도는 시각에 맞춰 온도 독을 개방하려 할 겁니다. 그때 바로 뒤집을 수 있는 방법, 공자께서 준비해 주세요. 방법은 이미 있어. 당위원이 안주머니를 톡 쳤다. 정화가 아니라 지연. 독연이라 이름 붙였지. 독의 호흡을 늦추는 바늘법이야. 무영의 길에 작은 매듭을 걸어둔다. 숨이 길게 늘어지는 동안 사람은 진실을 말하게 된다. 독이 아닌 말의 무공. 비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하오문이 사랑할 만한 예술이네요. 그날 자정, 당문 북창고는 어둠이 아닌 정적에 덮여 있었다. 정적은 의식을 닮아 움직였고 움직임은 지도를 만들었다. 당위원은 담장을 넘지 않았다. 담장을 넘어 흔적을 남기는 무사는 많고 담장을 열어 바람만 들여보내는 자는 드물다. 그는 문살 사이에 아주 가는 철실을 걸었다. 철실은 바람의 결만 통과시키고 사람의 숨은 걸러냈다. 걸러진 숨은 방 안의 것과 바깥의 것을 나누었다. 안쪽에 사람 하나 문장 대행인. 바깥에 바람이 들어가는 즉시 안쪽의 호흡이 한 번 휘청였다. 누구냐?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자신의 자리에서 오래 앉은 자의 톤. 당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철실을 살짝 튕겼다. 소리가 나지 않는 진동이 문살을 타고 방 안으로 번졌다. 진동이 혀를 건드리면 사람의 말맛이 달라진다. 달라진 말맛은 진실을 데려온다. 문장 대행인. 그는 부르지 않았다. 다만 그 이름을 생각 속에서 한 번 집어 올렸고 그 이름의 무게를 바람 위에 얹었다. 누구의 명이냐? 피의 명. 사람은 피의 명을 거절하지 못한다. 방 안의 발걸음이 한 번 미끄러졌다. 그때 처마 끝에서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낙엽처럼 떨어졌다. 하진과 초운이었다. 하진은 이미 손에 소인틀 하나를 감아 쥐고 있었다. 테두리는 거칠었고 벌의 날개엔 한 획이 비어 있었다. 초운은 그 옆에서 얇은 실을 풀어 소인틀의 안쪽 홈을 가볍게 문질렀다. 실이 묵빛을 머금어 검어졌다. 오른손의 힘. 하지만 장부를 넘길 때는 왼손으로 받는다. 초운이 속삭였다. 둘인 거야. 하진이 받았다. 문장을 찍는 손과 문서를 받는 손. 당위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둘이라 손끝이 철실에서 떨어졌다. 방 안의 바람이 급히 도망쳤고 도망친 바람이 문틈에서 넘어지며 사람의 발목을 스쳤다. 그 순간 방 안의 사내가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얼굴은 평범했고 눈빛은 비었다. 비어있는 눈빛은 감정이 아니라 명령을 담는다. 그는 달아나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숙여 아주 정중하게 인사했다. 명대인 삼박 맡은 자 당이석. 이름은 빈칸이 아니었다. 빈칸을 채우기 위해 목숨을 걸어 나온 자의 발음은 분명했다. 누구의 명을 받았지? 당위원의 물음은 던지지 않고 내려앉았다. 당이석은 눈을 한 번 감았다 떴다. 눈꺼풀의 경련이 미세했다. 계약은 오래전 성립. 서명은 여럿의 손으로 나뉘어 책임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도록. 현사왕과의 매개는 삼봉비각의 서쪽 벽 거기 적힌 그대로. 증인은 부당주. 하진과 초운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당위원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식골산의 합성 누가 공식 비방을 바깥으로 흘렸지. 당이석의 혀끝이 굳었다. 굳은 혀는 변명을 못한다. 대신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당겨졌다. 사람은 자신을 가르친 손의 방향을 기억한다. 오른쪽. 당위원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오른쪽 그는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붉은 꽃잎 한 조각을 꺼냈다. 꽃잎의 중심에서 검은 점이 섬광처럼 반짝였다. 그럼 역시 그녀의 선택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는 쪽이었군. 그는 그 자리에서 결박하지 않았다. 묶은 소문은 곧장 찢어진다. 대신 바람의 매듭을 바꿨다. 무영의 길에 작은 고리를 하나 더 걸었다. 고리는 사람의 살을 죄지 않고 사람의 숨만 느리게 했다. 숨이 느려지는 동안 도망칠 수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 당이석은 그대로 벽에 등을 기댔다. 비연이 어둠에서 나와 아주 조심스레 그의 손목을 만졌다. 손목의 맥이 일정했다. 일정한 맥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이었다. 내일 정오, 서문루. 비연이 당위원을 보았다. 하오무는 소문을 정리해 무림맹으로 보냅니다. 당문 내부의 문장 대행이니 사파와 손잡았다 사실만 쓰고 이름은 비워둘게요. 이름은 내가 쓴다. 당위원이 고개를 저었다. 대신 그 전에 한 가지 더. 북서풍이 도는 시각에 사파가 온도 독을 개방할 것이다. 그때 그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하진, 초운. 새끼줄을 바람결에 띄워라. 줄에는 소금물에 적신 천을 매달고 천의 끝에는 작은 철링을 달아라. 링이 혼탁한 공기를 긁어낼 거다. 그 사이 나는 도견을 건다. 숨이 길어지는 동안 우리는 그림자를 끌어낼 수 있다. 그림자. 초운의 눈이 빛났다. 현사왕의 군중, 당문에서 건너간 손. 당위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우리 편에서 시작해 저편으로 끝난 자. 비연이 작은 웃음을 흘렸다. 소문이 칼이 될 준비가 끝났군요. 잘 갈아진 칼은 목을 자르기보다 사슬을 끊죠. 새벽과 정오 사이 바람은 딱 한 번 방향을 틀었다. 북서에서 서남으로. 그 짧은 틈에 사파의 온도 독이 개방되었다. 설탕 껍질에 쌓인 구슬들이 한꺼번에 미세한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바람에 살같이 서늘해졌다. 당위원은 연무장 끝, 바람이 모이는 턱에 섰다. 손에는 바늘이 없었고 눈에는 길이 있었다. 비와 십침 도견. 그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들이마신 숨을 곧장 내보내지 않고 갈비뼈 아래에 잠시 앉혀두었다. 앉은 숨은 근육의 표정을 바꾸고 표정은 공기의 결을 흔든다. 흔들린 공기 속에 작은 매듭이 생겼다. 매듭은 보이지 않지만 그 위로 지나가는 모든 숨이 한 번 멈칫했다. 멈칫하는 사이 하진과 초운이 띄운 새끼줄들이 살랑이며 철링을 흔들었다. 링이 공기의 찌꺼기를 긁어모았다. 모인 찌꺼기가 소금물에 젖은 천으로 스며들었다. 독은 달 것을 좋아하지만 짠 것을 싫어한다. 짠 물은 독의 혀를 둔하게 만든다. 그때 사람 하나가 비틀거리며 바람의 매듭 위에 걸려 넘어졌다. 검은 갑옷, 당문식 매듭의 팔끈,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박힌 묵빛. 문장 대행인의 손때. 그는 사파의 군기 아래 도망치던 길이었다. 넘어지며 그의 입에서 낮고 빠른 언어가 흘렀다. 누가 그에게 그 언어를 가르쳤는지 당위원은 알고 있었다. 당뇨의 유언은 단지 독의 행만이 아니라 길의 좌표도 남겼다. 사람들은 전장의 순간을 칼과 피로만 기억하려 한다. 그러나 오늘의 전장은 바람과 말로 이루어졌다. 바람을 붙들어 숨을 늘리는 동안 말이 진실을 찾아왔다. 넘어진 사내의 입술이 떨리며 세 글자가 떨어졌다. 삼방의 석. 이름은 이미 들었고 이제 행이 남았다. 하오무는 소문을 묻고 무림맹은 봉인을 준비할 것이다. 사파는 한 번 더 독을 열겠지만 오늘처럼 길지 못할 것이다. 길어지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숨, 그리고 진실이었다. 당위원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마지막으로 바람의 매듭을 풀었다. 풀린 바람이 기와를 스치며 야전의 냄새를 밀어냈다. 소문의 끝에 남은 것은 칼이 아니었다. 잘린 사슬한 토막, 그리고 벗겨진 이름 하나. 그는 낮게, 그러나 똑똑하게 말했다. 소문은 오늘로 끝난다.
내일부턴 문장으로. 그림자는 사람을 속이고 소문은 사람을 모은다. 진실은 둘을 지나 마이너스 문장이 된다. 사천의 아침은 짙은 안개로 시작되었다. 안개는 산의 숨결을 닮아 부드럽게 흐르지만 그 속에선 검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산허리에서 들려오는 짧은 새의 울음마저 낯설게 들릴 만큼 세상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곧 전운의 시작이었다. 당위원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 아래에서 자갈이 부서질 때마다 지난 전쟁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화골산의 불길, 피와 독,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동료들.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에게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만 있을 뿐이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낯익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쇠의 냄새, 피의 향, 그리고 술의 냄새. 그 향이 바위 골짜기 너머에서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도헌. 낡은 가죽 갑옷에 대검을 짊어진 사내가 웃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눈가엔 깊은 흉터가 있었고 팔뚝엔 낡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한때 화진아니 당위원의 옆에서 싸웠던 동료였다. 지금은 무린맹의 용병단에 속한 자유검사. 이런 곳까지 직접 걸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공자. 예전엔 그냥 형이라 불렀지 않았나. 이젠 공자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천의 귀인. 도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술병을 내밀었다. 이거 화골산 냄새보다 낫습니다. 당위원은 병을 받아 한 모금 삼켰다. 입안에 번지는 알코올의 열기가 무공의 기운처럼 몸을 타고 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구나. 죽을 틈이 없었죠. 사람을 지키는 건 의리라더군요. 그런데 의리도 살 만큼 살아야 지키는 거라던데. 그때 뒤쪽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죄를 다 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엔 날카로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한 여인이 나무 그늘 아래서 걸어 나왔다. 은빛 머리끈에 흰 도포, 허리춤에는 가느다란 쌍도가 매달려 있었다. 염가. 당위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과거 병사 시절 함께 싸웠던 당문의 첫 보조장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마지막 날 그녀는 사라졌다. 당주께서 찾으시기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죠. 염가는 웃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엔 붉은 피멍이 있었다. 그대도 이제 당가의 사람이 아닌가? 사람의 피가 당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길을 따릅니다. 그녀의 말에 도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참, 변하지 않았구만. 전쟁터에서 죽다 살아난 놈이 여기까지 와서 무슨 뜻을 세우겠다고. 뜻은 하나뿐이네. 당위원이 답했다. 사람을 살리는 독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독을 죄로 만든 자들을 끝장내는 것. 침묵이 흘렀다.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하늘로 사라졌다. 그 새가 날개를 접는 그 순간 숲속에서 짧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도원이 손을 올렸다. 놈들이 왔습니다. 놈들이라면? 사천의 북문 방비대 잔당입니다. 현사왕에게 붙었다가 도망친 자들이죠. 당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그냥 죽이지는 마라. 그들의 피 속에 독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있을 거다. 도원이 대검을 휘둘렀다. 쇠와 바람이 부딪히며 전장이 열렸다. 10여 명의 병사들이 바위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의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손에는 검이 아니라 짧은 송곳 같은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 송곳은 녹색빛을 띠고 있었다. 식골산의 잔류독, 피부에 닿는 순간 살을 녹인다. 당위원이 손끝을 들어 올렸다. 비화십침 제사식 혈쇄침. 공기가 찢어졌다. 붉은 빛의 바늘들이 연속으로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그 바늘은 병사들의 팔을 꿰뚫었고 피는 흐르지 않았다. 피가 아니라 기가 잠식되었다. 그들의 몸이 굳었다.
그 찰나 염가가 움직였다. 쌍도가 붉은 선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고 도원의 검이 뒤를 받쳤다. 짧은 전투였다. 그리고 고요했다. 그가 쓰러진 병사 중 한 명의 손을 들었다. 손등에는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현사왕의 부하였던 자들. 그런데 이건 문양 속에는 당문의 벌 문장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당문의 실험 인부들이군. 그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다. 독을 실험한 뒤 버려진 자들이다.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지. 염가가 칼을 거두며 물었다. 이제 어쩔 생각입니까? 그들을 묻는다. 사람으로서.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지 않아도 돼. 다만 기억하면 된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붉은 꽃잎 하나가 하늘로 흩날렸다. 그는 손바닥을 폈다. 손 위에는 당녀가 남긴 붉은 매화의 조각이 있었다. 그 조각은 여전히 붉게 빛났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셋, 다시 모였다. 이제부터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 싸운다. 그들의 피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되돌려주는 싸움이다. 도원이 웃었다. 그래, 이제라도 그 말을 듣게 되는군. 염가는 묘하게 고개를 숙였다. 살아남은 자의 싸움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그래도 걸어야지. 그가 걸음을 옮겼다. 우린 아직 끝을 보지 못했으니까. 세 사람의 발걸음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바람은 그들의 이름을 외우듯 불었다. 당위현, 도헌, 염가 마이너스 사천의 새 그림자. 그리고 그날 사천의 남쪽 언덕에서는 새로운 깃발이 세워졌다. 붉은 매화와 검은 벌이 함께 새겨진 깃발이었다. 그 깃발 아래서 다시 한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혈류대. 독을 쥔 자들이여, 이제 피가 아닌 뜻으로 싸워라. 사천의 언덕 너머로 바람이 뒤집혔다. 북서풍이 하루에 한 번 고개를 틀어 남쪽에서 돌아나오는 시각, 숲은 한층 낮은 목소리로 웅웅거렸고 풀잎의 등줄기는 미세한 전율을 품었다. 그 전율의 끝에 겨우 붙어있던 소문들이 떨어져 모래처럼 흩어졌다. 흩어진 자리에서 깃발 하나가 올랐다. 붉은 매화와 검은 벌이 한 장의 천 위에서 머리를 맞댄 깃발 혈류대. 당위원은 깃발 아래 돌을 베개 삼아 앉아 있었다. 그의 숨은 얕지도 깊지도 않았다. 숨을 얕게 두면 독이 달아나고 숨을 깊게 두면 독이 깨어난다. 오늘 싸움은 독의 호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맞춘다는 데 있었다. 바람의 박자, 피의 속도, 들고 나는 검의 무게를 같은 줄에 엮을 것. 그 줄이 끊어지지 않게, 그러나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공자, 남서쪽 계곡에 흔적이 있습니다. 염가가 돌아왔다. 그녀의 소매 끝에 묽은 진득함이 묻어 있었다. 냄새는 달았다. 당양. 어젯밤 하오문의 비연이 들려준 설탕 껍질 독구슬의 잔향이었다. 염가는 낙엽을 밀어 젖히고 검은 잿가루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였다. 산공독의 변형, 온도로 개방하는 방식, 바람의 구배를 이용해 상류에서 한꺼번에 터뜨릴 겁니다. 지연의 매듭만으로는 모자라겠군. 당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목을 굽혔다 폈다. 손목의 힘줄이 얇게 솟았다 다시 가라앉았다. 도견은 숨을 늦출 뿐 멈추지는 못하지. 오늘은 분리가 필요해. 분리? 도원이 대검을 어깨에 걸치며 물었다. 피와 독의 길을 한번 갈라놓는 것. 그는 주머니에서 좁고 낮은 병 하나를 꺼냈다. 병 안에는 물처럼 맑은 액체가 반쯤 차 있었다. 액체의 표면 아래 실 같은 것이 부드럽게 떠다녔다. 반도의 약 하루 전 북창고 뒤 그늘에서 파랗게 누워있던 풀. 냉혈초를 씻어내 맑은 물에 띄워둔 것. 영약이라 부르기엔 초라했고 기연이라 하기엔 너무 흔했다. 그러나 흔한 것들이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것들은 전쟁에서 이긴다. 목마를 때 한 모금만. 당위원이 병을 도원과 염가에게 차례로 내밀었다. 열을 빼고 피를 조금 무디게 해. 대신 손끝 감각이 둔해진다.
너무 마시면 칼이 길을 잃지. 도원은 한 모금만 머금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바닷물 뒤섞은 맛이군. 오늘만큼은 바다가 필요해. 당위원이 웃었다. 독은 짠 것을 싫어하거든. 그들은 계곡을 타고 내려갔다. 바위와 바위 사이의 틈은 좁았고 틈의 바람은 절도를 가졌다. 풀잎이 한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누운 방향의 끝, 돌받침 두 개가 엇갈리게 놓인 자리에서 쇳빛이 깜빡였다. 도원이 검끝으로 살짝 밀어 올리자 설탕 껍질 구슬들이 가느다란 사발 안에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 사발 밑에는 얇은 청동판이, 청동판 뒤에는 숯과 석회가 바둑판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바람이 강해지면 석회가 식고 온도가 낮아지면 설탕 껍질이 갈라진다. 갈라진 틈에서 무영독이 숨을 쉰다. 손대지 마. 당위원은 손바닥을 뒤집어 허공에 그늘을 만들었다. 그늘은 손보다 크고 손보다 정확했다. 비와 십침 무영지. 손가락이 아니라 기류의 지문으로 사발의 입술을 눌렀다. 사발이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돌아섰다. 숲과 석회의 배열 사이로 바람의 통로가 바뀌었다. 바뀐 통로는 구슬들의 호흡을 늦췄다. 숨이 늦춰지는 동안 염가가 허리춤에서 얇은 철실을 꺼내 사발의 손잡이에 끼웠다. 도원이 검을 눕히고 철실을 감았다. 셋. 당위원이 낮게 숫자를 셌다. 둘. 철실이 팽팽해졌다. 하나. 사발이 공중으로 떠올라 뒤집혔다. 설탕 껍질 구슬들이 바닥으로 구르는 순간 염가가 짧은 비명을 무마하듯 손목을 틀었다. 두 개의 도가 같은 선을 그리며 바닥을 쓸었다. 칼날과 돌 사이에서 하얀 가루가 들썩였다. 소금. 염가는 허리띠 주머니에서 모래와 섞은 소금을 흩뿌렸다. 구슬의 균열로 스며든 소금물이 독의 혀를 무디게 했다. 좋아. 당위원이 호를 그리듯 바람을 밀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숲 아래에서 북이 울렸다. 단정한 박자 두 번, 길게 한 번 사파의 지령. 바람의 골짜기에서 검은 갑옷이 줄지어 올라왔다. 현사왕의 전위대, 그리고 그 뒤로 당문의 실험부대에서 떨어져 나온 잔존무리. 그들의 낯빛은 흐렸고 팔꿈치의 매듭은 당문식, 허리의 띠 매듭은 사파식이었다. 두 문법이 한 몸 위에서 싸우는 자들, 칼을 쥐고도 칼의 길을 모르는 자들. 살려라. 당위원의 첫말이었다. 도원이 알았네 하고 한숨처럼 웃었다. 죽이는 편이 쉬운데. 쉬운 게 오래 남지는 않지. 전위대의 선봉이 달려들었다. 짧은 창, 허리에는 바늘집. 독의 바늘은 눈빛을 먼저 찌른다. 염가가 왼발을 뒤로 빼며 허리를 접었다. 가느다란 쌍도가 비껴드는 창날을 두 번 쓸고 세 번째는 아예 바람의 등줄기를 베었다. 베어진 바람 뒤에서 목이 꺾인 창이 허공에서 비틀렸다. 도원이 그 빈틈에 검을 눕혔다. 눕힌 검은 길을 만들고 길을 만든 검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 넘어진 자의 팔뚝을 당위원의 손끝이 스쳤다. 비와 십침 혈쇄침. 피가 흐르지 않았고 기혈만 잠시 묶였다. 그는 쓰러진 병사의 눈에 손을 얹었다. 누구의 명이냐? 병사의 혀끝이 떨렸다. 고유의 언어가 아니라 훈련된 음절이 튀어나왔다. 삼방. 그 말은 쓸모가 없지 않았다. 오늘의 싸움은 이름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이름과 행을 다시 묶는 일이었다. 바람이 바뀌었다. 북서풍이 순간 멎고 언덕 위에서 가늘고 새된 휘파람이 흘렀다. 전장의 둘레가 원을 그리며 왜곡되었다. 공기의 두께가 달라지고 사람의 호흡이 일정하게 맞춰졌다. 적들이 동시에 허리를 숙이고 손을 벌렸다. 장거리 살포술 무영독의 기층을 밀어 넓히는 진법. 사파의 깃발 아래 검은 망토를 두른 사내 하나가 등장했다. 그의 발끝이 바람의 매듭 위에 정확히 서자 상류의 구슬들이 동시에 갈라졌다. 달고 차가운 향이 허공에 번졌다. 당위원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물러섬은 패퇴가 아니라 정렬이었다.
독연 이중 매듭. 그는 오른손으로는 들숨의 길목을, 왼손으로는 날숨의 길목을 잡았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얇은 고리를 2개 걸어 독의 입자들이 호흡의 문턱을 넘어오다 한 번, 나가다 한 번 멈칫하게 만들었다. 멈칫은 칼과 다르다. 칼은 베지만 멈칫은 가르친다. 멈칫 사이로 염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녀의 칼끝은 살을 긋지 않고 무기만 골랐다. 손목,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 무기가 사람의 몸에 남기는 습관을 3번 짚어 바닥에 내려놓게 만들었다. 도어는 쓰러지지 않게만 막았다. 그의 검은 허리춤에서 한 번, 어깨 위에서 한 번, 관자놀이 앞에서 한 번 멈췄다. 멈춘 검은 명령이었다. 그러나 전위대의 뒤쪽 검은 망토의 사내가 웃었다. 살린다. 라 당가의 세공자가 고상한 말을 한다. 그의 손이 허공을 긁었다. 살같이 서늘해졌다. 당위원의 코끝이 당향에 잠깐 진저리를 쳤다. 미세한 바늘 하나가 그의 귀 뒤편을 스쳤다. 바늘은 살을 파고들지 않았고 단지 길을 가리켰다. 그 길은 곧장 심장으로 이어졌다. 건방지군. 도원이 검을 세웠다. 아니, 정확해. 당위원이 손끝을 들어 바늘의 그림자를 잡았다. 바늘의 그림자는 실제 바늘보다 길고 실제보다 느리다. 느린 것들은 배울 수 있다. 그는 느린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한 번 접었다. 비와 10침 0절. 접힌 그림자가 제 주인을 물었다. 검은 망토의 사내가 고개를 획 젖혔다. 귀 뒤의 혈이 얼음처럼 굳었다가 금세 풀렸다. 풀리는 틈새에 염가의 칼빛이 지나갔다. 칼끝은 살을 스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망토 끝을 잘랐다. 망토는 사람들이 보는 얼굴보다 먼저 도망친다. 도망친 천조각은 바람의 흐름을 바꾼다. 적의 둘레에서 가느다란 기류가 2-3겹 풀렸다. 독의 껍질이 벗겨지는 소리. 벗겨진 껍질 뒤로 피의 흐름이 짧게 드러났다. 그 틈. 바로 그 틈이 오늘 당위원이 가져온 새 길이었다. 혈류신공 초식 맥준. 그는 칼을 들지 않았으되 칼보다 곱게 섰다. 두 눈 사이 미간 뒤 얇은 자리로 숨을 밀어넣고 그 숨을 팔꿈치와 손목, 손끝으로 나누어 흘렸다. 흘러나간 숨이 바람의 턱에 닿자 턱이 잠깐 내려앉았다. 내려앉은 턱은 강물의 소처럼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안에서 피의 흐름이 투명해졌다. 투명해진 흐름 위에 그는 작은 점을 찍었다. 한 점. 점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점으로 인해 적의 심장 박동이 반 박자 뒤로 밀렸다. 반 박자 늦어진 심장은 칼을 늦게 든다. 늦게 든 칼은 죽이지 못한다. 죽이지 못한 칼은 사람을 돌려보낸다. 이게 피의 길을 건드리는 무공. 검은 망토의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문에서 그런 것을 당문에서 배우지 않았다. 당위원이 대답했다. 전장에서 죽을 때 배웠지. 그의 발이 모래를 한 줌 일으켰다. 모래알 사이로 빛이 들어와 자잘한 별무늬를 만들었다. 별무늬 위로 바람이 슬며시 누웠다. 눕는 바람 위에 당위원의 손끝이 다시 한번 떨어졌다. 혈류신공 이식 역식. 숨의 방향을 잠깐 뒤집었다. 들숨이 날숨처럼 나가고 날숨이 들숨처럼 들어왔다. 짧은 창란이 몸의 방어를 풀었다. 그 순간 도원의 검이 처음으로 울었다. 울리는 검은 피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무릎을 꺾어 앉혔다. 염가는 칼을 비스듬히 세워 목덜미와 어깨 사이 가장 두꺼운 근육의 결을 가볍게 눌렀다. 눌린 자는 잠들었다. 잠은 죽음보다 길다. 길게 남은 자는 내일 진실을 말한다. 전위대의 원이 무너졌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몇이 숨을 가다듬는 사이 북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어지럽게 그리고 짧게 끊어졌다. 지령이 아니라 경보. 상류에서 또 다른 사발이 터졌다. 이번엔 소금이 닿지 않은 자리였다. 냄새는 더 달았다.
달짝지근한 공기가 폐 깊숙이 달라붙었다. 염가가 뒤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지연만으로 못 막아요. 그래서 분리라고 했지. 당위원이 웃었다. 눈빛은 평온했고 손끝은 바빴다. 혈류신공 삼식, 분천. 피의 하천을 나눴다. 심장에서 팔로, 팔에서 손으로 흘러야 할 길을 심장에서 다리로, 다리에서 땅으로 내려보냈다. 발바닥이 아팠다. 땅이 피를 훔쳤기 때문이다. 훔쳐간 피로 땅이 잠깐 붉어졌다. 그 붉어진 자리에서 풀이 짧게 몸을 떨었다. 풀잎의 떨림이 독의 가루를 털어냈다. 털린 가루가 빛에 닿아 무채색으로 변했다. 무채색의 독은 길을 잃는다. 길 잃은 독은 바람을 해치지 못한다. 지금 도원이 검을 세우고 염가가 칼을 겹쳤다. 두 금속의 선이 한 번, 두 번 서로를 스쳤다. 스치는 소리의 고유한 진동수가 바람의 잔향을 바꿨다. 잔향이 바뀌자 설탕 껍질 구슬의 균열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균열의 턱에 소금물이 들러붙었다. 그 틈을 하진과 초은 어젯밤 그림자 둘이 달려와 새끼줄을 들이웠다. 새끼줄에 매단 철링이 허공을 긁자 구슬 조각이 링에 들러붙었다. 링은 가벼웠지만 링에 붙은 조각은 무거웠다.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진 것들은 바람을 떠나 땅의 법을 따른다. 땅은 사람을 덜 죽인다. 숨이 돌아왔다. 전장은 잠깐이지만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검은 망토의 사내가 무릎을 짚었다.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너희 피에서 독을 잠깐 떼어냈다. 당위원이 대답했다. 그 사이 넌 생각할 수 있다. 살아남을지 죽을지, 사람이 되어 돌아올지 독의 그릇으로 남을지. 사내는 눈을 감았다 떴다. 눈꺼풀 뒤 오래 묵은 두려움이 물처럼 찼다가 빠졌다. 그는 망토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망토 속에서 당문의 조악한 인장이 또렷이 드러났다. 거친 테두리, 벌 날개의 빈 획, 삼방이석. 사내가 스스로의 이름을 먼저 말했다. 우린 잘못된 길을 걸었다. 누군가의 명이었지만 우리의 행위였다. 당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입에 있지 않고 행에 있다. 서고지기의 철부 뒤편에 새겨진 글귀가 입안에서 한 번 더 떠올랐다가 바람으로 흩어졌다. 싸움은 거기서 끝났다. 피는 거의 흐르지 않았고 피가 흐르지 않은 만큼 말이 남았다. 말은 내일로 간다. 내일은 무린맹의 장부 위에 문장으로 새겨질 것이다. 오늘의 전장은 칼로가 아니라 길로 끝났다. 길은 한 번 배우면 지워지지 않는다. 황혼이 언덕 위로 도착했다. 살빛과 피빛이 섞이며 하늘의 색이 진해졌다. 혈류대의 깃발이 바람에 두어 번 흔들리고 마지막으로 고요히 섰다. 도원이 검을 씻어 집어넣고 염가는 돌을 닦아 천으로 감쌌다. 하진과 초운이 철링을 주워 모아 한쪽에 쌓았다. 소금물로 젖은 천이 주름을 말리며 흰빛으로 굳었다. 당위원은 잠시 홀로 걸어 언덕의 턱에 섰다. 발바닥이 여전히 아렸다. 분천로 바닥에 내준 피가 노래처럼 맥박쳤다. 아픔은 값이었다. 값을 지불한 자만이 내일의 장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다. 그는 손안에 작은 병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입에 넣었다. 바다의 맛이 혀끝을 지나고 뱃속이 잠시 차가워졌다가 금세 편안해졌다. 영약이라 하기엔 소박했고 행운이라 부르기엔 서늘했다. 그러나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했다. 공자. 연맥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 다가오는 발소리. 염가가 서 있었다. 오늘 당신의 길 혈류신공이라고 했지요. 그 길은 어디서 끝이 나나요? 그는 웃지 않았다. 웃음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둘 아직 빛을 내기 전에 설렘으로 가지 끝에 앉아 있었다. 피가 멈추는 곳. 그건 죽음을 말합니까? 아니. 누군가의 상처가 아물어 더는 피를 흘리지 않을 때. 그때 이 길은 당연해져 사라지겠지. 도원이 뒤에서 툭
등을 쳤다. 역시 공자의 말은 어렵다니까. 그럼 간단하게. 당 의원이 고개를 돌렸다. 오늘 우리가 이겼다. 도원이 배시시 웃었고 염가의 눈가가 아주 조금 풀렸다. 깃발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낮의 냄새가 떠났다. 남은 것은 밤의 공기, 그리고 내일의 문장. 혈류대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로 했다. 모이는 자리마다 오늘 배운 길을 한 줄씩 공유하기로. 공유된 길은 기술이 되고 기술은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것들은 사람을 살린다. 바람이 달았다가 조금 짰다가 결국 아무 맛도 없게 스며들었다. 그는 그 무맛의 밤을 좋아했다. 무맛은 거짓을 숨기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 밤은 사람을 재우고 자는 사람은 내일을 만든다. 칼이 멈춘 곳에서 길은 시작된다. 피가 흘러간 자리마다 내일의 이름이 자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십독보의 봉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